이 시리즈는 초능력을 발견한 어린 학생 오토사카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도시 한가운데 서서 생각에 잠깁니다. 그는 자신이 왜 다른 사람 아닌 자기 자신인지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며 고민합니다. 갑자기 그는 몸속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오토사카는 자신이 5초 동안 생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나 그 이후로는 자의식을 잃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사람만 빙의할 수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사소한 복수를 위해 싫어하는 사람에게 빙의하여 싸움을 일으키는 정도로만 사용해왔습니다. 오토사카는 마침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깨닫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시험 중에 가장 뛰어난 학생들의 답안을 빼앗아 자신의 시험지에 적어내어 반에서 1등을 차지한다. 그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 나라의 최고의 고등학교에 진학할 계획이지만 입학시험에서 그가 복사할 최고의 학생들을 찾는 것이 유일한 장애물이다. 그는 지역 내 여러 학원에 몰래 들어가 그들의 학생으로 변장하여 최고의 학생들과 그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기로 계획한다. 그는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고 자신이 선호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최고의 학생 목록을 작성한 후 결국 엘리트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히나모리 사립고등학교는 새로 입학한 학생들의 입학식을 열고 행사 진행자가 신입생 대표로 오토사카에게 연설을 부탁한다. 오토사카는 연단에 올라가고 학생들은 그가 뛰어난 외모와 함께 입학시험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것을 칭찬한다. 어느 날 수업 후 그는 한 여학생으로부터 방과 후에 만나고 싶다는 문자를 받는다. 그는 그녀를 만나러 나가고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지만 오토사카는 공부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없다고 거절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오토사카는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다. 소녀가 도망치고 그는 그녀를 비웃는다. 그는 자신이 쫓고 있는 소녀는 학교의 스타인 시라야나기 유미이며 그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방과 후 오토사카는 유미가 친구 미촌과 함께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계획을 세운다. 오토사카는 그의 능력이 허락하는 5초 안에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한다. 갑자기 그는 트럭이 오는 것을 보고 미촌에게 빙의하여 유미의 곁에서 뛰쳐나간다. 그는 또한 트럭 운전사를 빙의하여 그녀에게 충돌하려고 하면서 그녀를 향해 운전하지만 진짜 오토사카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 사건 후 그는 그녀가 다치지 않았는지 질문하고 다친 무릎을 발견한 후 그녀를 보건실로 데려가겠다고 제안한다. 유미는 오토사카에게 감사의 뜻으로 팬케이크 데이트를 제안하지만 오토사카는 그들의 외출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거절한다. 미초는 유미가 실망한 것을 알아차리고 형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고 떠난다. 미촌이 떠나자 오토사카는 도와준 것에 대해 격려하며 감사 인사를 한다. 비록 그녀의 연기는 너무 뻔했지만 말이다. 팬케이크 가게에서 유미는 오토사카에게 새로운 팬케이크 스타일을 가르쳐주고 오토사카는 흥미로워한다. 그들은 또 다른 이야기들도 나눈다. 데이트가 끝난 후 유미는 방과 후 더 많은 데이트를 제안하고 오토사카는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인다. 다음날 방과 후 오토사카는 유미로부터 같이 집에 가자는 메시지를 받고 신나게 웃는다. 갑자기 그는 학생회실로 오라는 공지방송을 듣는다. 그 방에서 그는 학생회장 우에무라를 만나고 우에무라는 그가 부정행위로 의심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에무라는 그에게 최근 학업평가에서 만점을 받은 자신의 답안을 담은 대본을 보여준다. 우에무라는 오토사카에게 90점 미만을 받으면 유죄로 간주하겠다는 조건으로 새로운 답안지에 답을 복제하라고 한다. 오토사카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상황에서 도망치려 한다. 그는 이를 터무니없다고 부르며 집에 가려고 하지만 우에무라가 그를 막는다. 우에무라는 학교 고위 관계자들이 시험을 요청했으며 그가 거부하면 퇴학에 처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오토사카는 퇴학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한다. 그는 우에무라와 함께 대본을 보고 답을 얻기 위해 그를 지배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대본의 언급은 미끼에 불과하다. 오토사카는 우에무라가 잡지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화가 나서 그것을 찢어버린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고 갑자기 옆에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소녀를 본다. 그는 충격에 소리 지르고 그녀는 다른 학교의 학생회장인 토모리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잠시 동안 녹화해왔다고 설명하고 그가 사람을 소유하고 시험 중에 속임수를 쓰는 장면의 여러 클립을 보여준다. 오토사카는 자신의 의학적 상태를 주장하며 이를 부인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료 기록을 제시한다. 오토사카는 방을 박차고 나가고 나가는 길에 한 학생과 부딪힌다. 그 학생은 자신이 학교에 호출된 이유를 깨닫고 그를 쫓아간다. 오토사카는 길을 가다가 유미를 발견하고 함께 뛰어가려 하지만 유미가 미끄러지자 그는 혼자 도망칩니다. 학생이 유미에게 괜찮은지 묻자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하고 그는 계속 그를 쫓아갑니다. 그는 오토사카를 세게 쳐서 하늘로 날려버리고 강을 따라 튕겨 보냅니다. 오토사카는 그가 방금 한 일에 대해 묻자 그는 폭주 이동을 했다고 설명하며 매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멈추는 것을 제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토사카는 그것을 결함이 있는 초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엇을 하려는지 묻자 토모리는 그를 자신의 학교로 전학시키고 싶다고 답합니다. 토모리는 세상에 그와 같은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그 능력은 사춘기를 지나면 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 능력이 사라질 때까지 그가 자신의 학교에 합류하길 요청하며 그의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았다고 알립니다. 그녀는 그의 외모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를 놀린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화가 나서 그녀를 때리려고 하지만 그녀는 투명해지고 그를 반격한다. 오토사카는 그녀가 특정 사람에게만 투명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능력을 결함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학생회에 가입할 것이라고 알리며 그의 능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한다. 오토사카는 집으로 돌아오고 그의 여동생 아유미는 스타 오션 아카데미에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고 기쁘게 알린다. 그녀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고 삼촌이 축하하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오토사카는 그녀가 친구들과 헤어지고 새로운 학교로 전학하는 것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질문하지만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가 가능하다고 상기시킨다. 아유미는 오믈렛 라이스를 준비하고 그는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칭찬한다. 그녀는 엄마의 오믈렛 밥이 그립다고 말하지만 오토사카는 그녀가 더 이상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들은 부모가 없으니 단둘뿐이라고 합니다. 아유미는 이상하게 그들의 가족에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느끼지만 그는 그녀와 의견이 다릅니다. 그날 밤 아유미는 별을 바라보며 그는 그녀에게 내일 일찍 이동할 것이니 잠자리에 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들은 다음날 새 집으로 이사하고 아유미는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오토사카는 유미에게 전학 소식을 전했을 때의 경험을 회상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방문할 수 없다고 해서 그를 쳐버렸습니다. 그는 눈을 뜨고 아파트에서 토모리와 타카주를 봅니다. 그들은 짐 풀기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아유미는 그들에게 기분 좋게 다가가지만 오토사카는 경멸스러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토모리는 아유미와 놀고 그녀는 자신의 투명성 기술을 보여주며 신나합니다. 잠시 후 오토사카는 그들에게 출발하자고 애원하고 이는 아유미를 아프게 하지만 토모리는 그녀를 위로한다. 아유미는 오토사카에게 그들이 같은 학교에 다닌다고 알리고 함께 학교에 걸어가자고 제안하지만 그는 그 제안을 거절한다. 오토사카는 아유미가 한 말에 대해 꿈꾸고 자신이 누구였는지 궁금해한다. 오토사카는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아유미는 그가 나가기 전에 오믈렛 라이스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건넨다. 그는 학교에 도착하고 토모리와 타카주에게 환영받는다. 오토사카는 학교의 학생들이 모두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지만 타카주는 이를 부인한다. 그는 일부 학생들은 징후를 보였고 일부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토모리는 그들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실험용으로 보내졌다고 설명하며 잡히게 되면 그들의 삶은 완전히 끝난다고 덧붙인다. 오토사카는 그렇게 나쁠 리 없다고 비꼬지만 그녀가 동생이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자 그의 비꼼을 멈춘다. 토모리는 누군가 그들 같은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학교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동생에게는 너무 늦었다고 전한다. 오토사카는 자신이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 학교에 억지로 끌려왔다고 화를 내지만 토모리는 학생회가 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야생에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하며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발견하기 전에 그들이 능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겁을 주어야 한다. 오토사카는 왜 자신이 도와야 하냐고 묻자 토모리는 그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당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준다. 오토사카는 반 친구들에게 멋지게 자기소개를 하고 타카주와 토모리가 교실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미소를 짓는다. 점심시간에 그는 동료에게 토모리가 1학년임에도 학생회장이라는 것에 대해 묻는다. 그는 학생회장 자리는 모든 학년의 학생들에게 열려 있으며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의 능력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타카주는 오토사카 뒤에 나타나 그에게 식당을 구경시켜 주겠다고 제안한다. 식당에 도착한 그들은 식당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깨닫고 샌드위치를 사서 교실에서 먹기로 한다. 오토사카가 그에게 긴 줄을 알리지만 타카주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한다. 하지만 무작위로 샌드위치를 고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초고속 능력을 사용해 샌드위치 4개를 고르고 동전을 떨어뜨리지만 그의 속도로 인해 식당은 혼란에 빠진다. 그는 부상을 입은 채 오토사카 뒤에 도착하고 오토사카는 부상을 당했음에도 계획이 성공했다고 가정하는 그를 꾸짖는다. 오토사카는 그가 생각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들은 교실로 돌아가 식사를 하고
오토사카는 왜 토모리가 여자친구가 없는지 묻는다. 타카조가 자신의 힘 때문에 숨었다고 설명하며 모두가 자신을 야만인으로 싫어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토모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며 협력자가 온다고 알립니다. 타카조가 오토사카에게 학생회 사무실에 가야 한다고 알립니다. 사무실에서 오토사카는 구성 요소를 보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물이 흘러내리는 남자가 들어와 지도 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그 사람이 정신적 사진 촬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남자가 나가고 타카조가 그가 초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찾는 그들의 협력자라고 설명합니다. 토모리가 조사를 위해 학교에 가야 하며 수업을 빼야 한다고 알립니다. 오토사카는 그들을 만류하려 하지만 타카조는 경찰이 그 학생에게 먼저 닿는다면 그의 삶은 끝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학교에 도착하자 토모리가 그들에게 수상한 학생이 있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하라고 지시합니다. 타카조는 그를 혼자 남겨두고 돌진합니다. 잠시 후 토모리가 오토사카를 만나러 돌아와서 수상해 보이는 학생에게 빙의의 가방을 확인하자고 그를 설득합니다. 토모리가 동의하며 함께 가고 그들은 수상하게 달리는 학생을 봅니다. 토모리가 그에게 빙의해 그의 가방을 뒤진 후 의식을 되찾지만 타카조가 빠르게 돌진하며 부딪힙니다. 토모리는 그의 가방에서 나체 소녀의 사진을 보고 왜 사진을 찍었는지 묻지만 그는 사진을 찍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그는 우도라는 학생에게서 샀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 학생을 찾기 위해 출발하고 토모리는 마침내 그가 양궁부의 부장임을 알아냅니다. 그녀는 그가 왜 그렇게 하는지 질문하고 그는 가족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그녀를 그녀의 누드 사진으로 협박하려 하지만 그녀는 무시한다. 오토사카가 그를 빙의하고 그는 사진을 토모리에게 던지며 정신을 차린 우도는 놀란다. 그는 그녀에게 화살을 쏘려 하지만 타카조가 속도를 이용해 화살을 제압한다. 토모리는 만약 능력이 되돌아와 자신이 해부당하는 실험체가 되기 싫다면 정직하게 돈을 벌라고 그를 설득한다. 그들은 모두 버스 정류장에 서서 성공적인 시도 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다. 오토사카는 이게 그들의 방식인지 묻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처럼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과학자들이 그녀의 오빠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 그녀는 오빠를 만나러 가자고 제안한다. 다음날 방과 후 토모리는 오토사카에게 방문에 대해 알리고 둘은 기차역으로 향한다. 버스에서 토모리는 오토사카에게 오빠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는 명문학교에 입학했을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하며 기타리스트인 오빠가 더 많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음반 계약을 맺고 독립하려고 했다고 설명한다. 오토사카는 어느 날 어머니가 기숙학교에 가자고 간청했고 그로 인해 오빠가 크게 낙담했다고 말한다. 결국 그들은 동의했고 오토사카는 학교에서 친구를 사귀게 되었지만 그녀는 친구들이 항상 제지해서 오빠를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방과 후에 위료검사를 받았고 오빠는 매일 실험을 받으며 공기를 진동시켜 방송 신호에 간섭하거나 신호를 탈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테스트를 받았다. 그들은 오빠가 공연에서 기타를 사용할 때 그의 재능을 발견했다. 1년 후 그녀는 인지장애가 생겨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오빠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졌던 친구들이 모두 과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학교에서 도망쳤으며 그 후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를 시스템에 들어오게 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오토사카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만 그녀는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의 방에 들어가 혼란스러운 상태의 그를 발견합니다. 그녀는 간호사를 부르고 오토사카에게 그가 침대 시트를 기타로 자신의 울음소리를 멜로디로 삼아 음악을 작곡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토사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봅니다. 그는 어떻게 그를 시설에 데려왔는지 묻자 그녀는 자신이 믿는 단 한 사람의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답합니다. 그녀는 반응 없는 상태에 있는 남동생에 대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오토사카는 그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과학자들이 그들 같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인정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은 단지 배터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버스에서 오토사카는 그녀에게 동정을 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동정을 무시하며 그가 여전히 더러운 속임수를 쓴 사람임을 상기시킨다. 오토사카가 집에 도착하자 그의 여동생은 그가 학생회에 있는 것을 놀린다. 그녀가 음식을 차리면서 그는 만약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다가 들킨다면 그녀도 토모리처럼 될까 걱정한다. 그는 그녀가 채소 카레에 피자 소스를 쓰는 것에 불평하며 그렇게 하면 오믈렛 라이스와 같은 맛이 난다고 한다. 그날 밤 그녀는 망원경으로 별을 바라보고 오토사카는 그녀에게 자러 가라고 하지만 그녀는 혜성을 보았다고 기쁘게 말한다. 아유미는 오토사카에게 오믈렛 라이스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준다. 그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카페테리아에서 식사하기 때문에 도시락을 그만 만들라고 부탁하며 혼자서 계속 먹으면 친구를 사귀기 힘들다고 말한다. 아유미는 이해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오늘은 도시락을 가져가라고 권한다. 오토사카가 학교에 도착하고 타카조가 그의 기분이 좋지 않은 얼굴을 알아챈다. 타카조가 점심에 한정 소고기 카레 스튜를 먹자고 제안하고 그는 수긍한다. 점심시간에 타카조가 빠른 속도로 음식을 가지러 뛰어간다. 오토사카가 카페테리아에 도착하고 타카주의 부상을 다시 한번 꾸짖는다. 그는 맛있게 식사를 한다. 타카조가 토모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오토사카에게 그들의 협력자가 다시 오기 때문에 학생회실에 가야 한다고 알린다. 협력자가 평소처럼 흠뻑 젖어 도착하고 오토사카가 타카주에게 이유를 묻는다. 타카주는 그의 힘이 옷을 흠뻑 적셔야만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협력자가 한 장소를 가리키며 그는 이를 파워 채널링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죽은 자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힘이다. 협력자는 그가 또한 파이로키네시스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이며 그들을 충격에 빠뜨린다. 토모리는 그 장소가 아무도 가지 않는 골목임을 밝혀내고 그들과 함께 가서 확인하자고 촉구한다. 토모리는 골목을 통해 발자국을 추적한다. 그녀는 성인이 어린 소녀를 쫓고 있다는 것을 발자국을 통해 추론한다. 그들은 한 여성에게서 아이돌 니시모리 유사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만 그녀는 그것이 영화 촬영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타카조가 그의 하울 오 힐로 아이돌 유사린의 목소리에 감탄하며 오토사카는 그녀를 그의 여동생이 좋아하는 아이돌로 기억한다. 갑자기 토모리는 골목에서 그들을 지켜보는 의심스러운 인물을 발견하고 그들은 그곳으로 돌진하지만 토모리는 즉시 주먹에 맞는다. 타카조와 오토사카는 그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토모리는 일어나 그에게 질문하지만 그는 위협할 때까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타이유 TV의 지시에 따라 아이돌인 니시모리 유사를 쫓고 있었다고 고백한다. 그들은 그를 풀어주고 구급차를 호출하여 그를 데려간다.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들 맞은편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본다. 그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들은 그의 임무를 설명한다. 토모리는 그들이 유사처럼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녀를 구하러 왔다고 한다. 그녀는 증거로 자신의 투명화 능력을 보여주고 그는 그들에게 자신과 함께 가라고 하지만 그녀의 상황이 복잡하다고 경고한다. 그는 그들을 지하클럽의 지하실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다른 젊은 남자와 함께 앉아있는 그녀를 만난다. 타카주는 그녀를 보며 좋아하는 아이돌이라며 흥분하지만 토모리가 그를 제지한다. 그녀는 녹음을 시작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진다. 유사는 자신이 자주 잠에 들고 다른 상태에서 깨어나곤 한다고 말한다. 의사들은 그녀가 기면증을 앓고 있으며 다중인격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지만 토모리는 그녀에게 다중인격이 아니라고 안심시킨다. 오토사카는 두 젊은 남자에게 그녀가 죽은 자를 불러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여인 미사와 그녀가 죽은 사람들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 묻고 그들은 그녀가 반년 전에 죽은 유사의 언니이며 거리에서 만난 친구라고 설명한다. 미사가 다시 여동생의 몸을 빙의하고 자신의 정체를 떠벌린 두 남자를 때린다. 그녀는 방이 너무 좁다고 불평하며 화가 나서 방을 태우고 토모리는 그녀의 힘이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달콤한 것이 타는 모습을 보고 진정합니다. 토모리는 유사의 힘을 분석하는데 그녀의 통제 없이 죽은 자들이 그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녀의 언니 유사는 발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모리는 왜 언니가 목표가 되고 있는지 질문합니다. 한 남자가 그녀에게 전화를 건네며 유사가 촬영 중 실수로 가져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전화는 유명한 TV 프로듀서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몇 개의 문자 메시지를 읽는데 그 내용은 그의 불법 거래와 무모한 소비를 보여주며 경찰에 제출되면 그가 체포될 수 있습니다. 토모리는 그들이 배터리를 제거했는지 묻지만 남자는 그들이 전날에 그것을 제거했다고 말합니다. 토모리는 그들이 아마도 전화의 GPS 추적을 통해 이 위치에 숨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며 심각한 대가 없이 전화를 돌려주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결론짓습니다. 그녀는 만약 경찰에 가면 유사가 프로듀서를 팔아넘긴 죄로 업계에서 퇴출당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미사는 경찰서를 불태우자고 제안하지만 토모리는 그러면 언니가 체포되고 아마 감옥에 갈 거라고 말합니다. 미사는 즉시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토모리는 그들이 협조하면 언니를 구하고 약간의 복수도 할 수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미사가 계획이 성공할지 묻자 그녀는 그렇다고 확답합니다. 그녀는 두 소년이 함께 갈 것이라고 말하고 그들도 동의합니다. 유사는 몸으로 돌아오고 토모리는 모든 게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토모리는 소년들에게 방화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사는 제작자에게 만남을 요청하는 전화를 건다. 그날 밤 그들은 제작자를 만나고 소년들은 조용히 자리를 잡으며 경호원 둘을 공격한다. 제작자는 유사에게 핸드폰을 돌려달라며 위협하고 그녀의 TV 경력은 끝났다고 말한다. 미사는 화난 척하며 두 소년을 불태우며 자신의 힘을 과시한다. 제작자는 두려움에 그녀가 유사린인지 묻고
그녀는 맞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정상에 오르는 길에 몇몇의 머리를 날리는 건 상관없다고 말하며 다른 경호원을 자해하도록 조종할 수 있는 듯 행동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토사카가 그를 조종해 자해하게 만든 것이다. 그녀는 지루하다고 말하며 모두를 처리할 생각이라고 한다. 타카조가 마지막 보디가드를 빠르게 처치하고 그녀가 그렇게 했다고 행동한다. 그녀는 그에게 걸어가고 그는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토모리가 보이지 않게 그를 가격한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차기를 한 것처럼 가장하고 그는 포기한다. 그들은 모두 서로에게 감사하며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워한다. 토모리는 그들이 온 주된 목적이 유사를 그들의 학교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과학자들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의 학교가 얼마나 안전한지 이야기한다. 미사는 그들의 제안에 동의하지만 슈는 미사가 그녀의 힘이 사라지면 사라질 것이라고 반발한다. 그의 친구는 미사가 진정으로 사라졌다고 말하며 그를 제지하려 한다. 그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고 싶다고 애원하며 그녀에게 감정을 고백합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후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전거에서 긁힘만 입고 그녀는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미사는 그를 위로하며 그녀가 스스로 스릴을 찾았기 때문에 그에게 잘못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녀를 잊으라고 권하며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행복해지라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소원을 수용하고 그들은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아유미는 그가 돌아왔을 때 늦었다고 그를 꾸짖고 그는 학생회 일이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특별한 미트소스 스파게티를 그에게 제공합니다. 저녁 식사 후 그녀는 TV를 보며 유사린에 대해 흥분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를 만났고 그녀가 그의 학교로 전학 올 거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녀를 만날 수 있을지 묻고 그는 가능성 있다고 답한다. 오토사카는 아유미가 만들어준 프렌치 토스트 아침 식사로 깨어난다. 그는 그녀가 또 피자 소스를 사용한 것을 알아차리고 얼굴이 창백해진다. 그녀는 집에서 쉬라고 재촉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유사린이 학교로 전학 온다는 소식이 교실에 퍼진다. 타카조는 학생들이 그녀의 도착에 흥분하고 있다고 오토사카에게 말한다. 강사는 그녀의 도착을 반에 알리고 그녀는 자기소개를 한다. 학생들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강사는 그들의 외침을 진정시키려고 한다. 유사는 가끔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울 거라고 알리지만 모두가 잘 지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녀의 고등학교 생활이 즐겁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녀는 정중하게 그들에게 인사한다. 타카주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그녀의 이름을 흥분해서 외치고 강사는 그들을 조용히 시킨다. 강사는 그녀에게 토모리 옆 빈 책상에 앉으라고 하고 그녀는 덜 방해가 되겠다고 약속한다.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유사 주위에 모여 그녀의 예술에 대한 찬사를 보낸다. 2명의 학생이 그녀의 이메일 주소를 요청하면서 싸우려 하자 그녀는 그들에게 화해의 매력적인 노래를 불러준다. 타카주는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해서 소리친다. 타카조과 유사의 마법 부적 노래에 대해 크게 소리치다가 토모리가 도착해 그를 중단시킨다. 타카조가 그들의 협력자가 오는지 묻고 그녀가 그렇다고 대답한다. 토모리가 모여있는 학생들 쪽으로 걸어가 유사를 학생회실로 부르며 그녀를 끌고 간다. 학생들은 그녀를 방해꾼이라고 부르지만 그녀는 무시한다. 학생회실에서 타카조가 그녀의 메이크업 매력 전시를 칭찬하며 자신이 그녀의 모든 공연을 봤다고 고백한다. 그녀는 그의 헌신에 감사한다. 유사가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타카조가 협력자가 곧 올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녀에게 준비하라고 촉구한다. 협력자가 들어오고 유사는 그를 보고 프릭아웃하지만 타카조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한다. 그가 무언가를 가리키며 그 능력을 염력이라고 지칭한 뒤 밖으로 나간다. 토모리가 그 장소가 카나이 학원임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완벽한 경기 3번을 달성한 학생이 실린 청소년 스포츠 신문을 보여주며 그를 한동안 지켜봐 왔다고 말한다. 그녀는 신문을 본 후 경기를 보러 갔다고 언급한다. 그녀가 경기 중에 촬영한 영상을 재생한다. 그녀는 몇 가지 야구 개념을 사용해 그가 공을 잡는 방식을 분석하고 오토사카가 그녀의 세부사항에 대한 이해력을 칭찬한다. 타카조는 그녀의 분석을 통해 그가 염력을 사용해 공이 손을 떠난 후 궤적을 바꾼다고 추론한다. 토모리가 이를 확신하며 유사가 놀랍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유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지 궁금해한다. 토모리는 그들에게 고시엔 예선이 시작되기 전에 그를 멈춰야 하며 즉시 가야 한다고 알린다. 유사는 수업에 대해 물어보고 토모리는 그녀에게 학생회에 있으므로 수업을 빠지는 것이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들은 훈련장에 도착하고 염력 초능력을 가진 학생을 만난다. 토모리는 그에게 염력으로 너클볼을 사용하는지 직접적으로 질문한다. 그는 그들을 조롱하고 토모리는 그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능력은 사춘기가 끝나고 프로에 가면 사라질 것이라고 더 단호하게 말한다. 그녀는 과학자들이 그를 잡아들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그의 능력을 알아내면 다시는 야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믿으라고 기대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토모리는 자신의 투명 기술을 보여주기로 결심하여 그를 놀라게 한다. 미사는 유사를 소유하고 화가 나서 불로 그를 태우려고 하지만 오토사카가 그녀를 뒤로 끌어당깁니다. 토모리는 두 학교 팀 간의 야구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그가 이기면 그를 놓아주겠다고 덧붙이고 그는 도전에 동의합니다. 토모리는 동료들에게 실제 팀원들은 초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이 팀에 합류할 것이라고 알립니다. 오토사카는 반대하며 소리치지만 토모리는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고 설명하고 게임이 그들의 홈필드에서 열리므로 여러 가지 속임수를 쓸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사는 사전에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합니다. 게임이 시작되고 선수들은 인사위식을 수행합니다. 타카토는 아라우미에게 그들의 상대팀에 여성들이 있어서 그들은 그에게 기회가 없다고 알립니다. 타카토가 왜 경쟁하고 있는지 묻자 아라우미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스타오션 아카데미의 선수들이 투구로 경기를 시작하고 타자는 모든 타구를 놓친다. 토모리가 그들의 타자가 투수를 상대로 한 번도 맞추지 못하면 형편없다고 비난한다. 투수는 자신이 최선을 다해 던지고 있으니 말조심하라며 그녀의 말을 받아친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고 투수는 경기를 포기하기로 결심하지만 토모리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녀는 유사에게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유사는 나를 진정시키는 마법 주문 노래를 불러 선수들을 진정시킨다. 두 팀은 서로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계속 경기를 이어간다. 오토사카는 큰 위기에 처했음을 깨닫고 토모리는 이제 그들의 초능력을 써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오토사카에게 그들의 타자들을 소유하라고 지시하여 두 번이 약한 스윙을 하게 하고 투수는 스트라이크 존을 맞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고의적인 볼은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계획을 따르지만 놀랍게도 타카토가 베이스를 터치하러 달려가고 그들은 2라운드에서 이깁니다. 토모리는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타카주에게 속도를 이용해 먼저 타격하고 베이스를 터치하라고 지시하며 그녀는 고속 모드로 기록합니다. 그들은 라운드에서 이기고 이번에는 미사를 타자로 하여 같은 시스템을 다시 사용하고 또다시 승리합니다. 토모리는 오토사카에게 그가 다음으로 타석에 들어설 것이라고 알리고 그가 단 한 번의 승리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희생하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계획대로 계속 진행하며 미사가 베이스를 터치할 때 그녀의 도움으로 승리합니다. 카나이 팀은 실망감을 표현하고 스타오션 팀은 축하합니다. 토모리는 아라후미에게 그의 힘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아라후미는 자신이 그냥 평범한 투수라고 설명하지만 그의 친구 타카토는 훌륭한 포수라고 하며 스카우트들이 그를 알아볼 수 있도록 꼭대기까지 도울 결심을 한다. 토모리는 그가 친구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쓰는 것을 칭찬한다. 그녀는 그들 역시 게임에서 속임수를 썼다고 고백하면서 친구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속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옆에서 응원해주고 언젠가 자신들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걸어간다. 토모리는 오토사카에게 실험을 위해 자신의 몸을 빙의해달라고 요청한다. 그는 동의하고 이후에 의식을 되찾는다. 그는 결과를 묻고 그녀는 기다려보자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집에 도착하고 여동생이 피자 소스로 저녁을 준비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여동생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고 오토사카 가족의 비밀 브로콜리 크림 스튜를 준비했다고 알린다. 그는 붉은 색깔을 알아차리고 여동생이 다시 피자 소스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창백해진다. 아유미는 TV에서 유사를 보고 기쁘게 소리친다. 그녀는 유사가 전학했는지 묻고 오토사카는 그가 맞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의식을 잃는다. 학생들은 유사 주위에 모여서 그녀를 TV에서 본 것에 대해 신나게 떠들어댄다. 오토사카는 이 열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궁금해하고 타카조카 그녀는 차트 1위 아이돌이라서 이런 일은 흔하다고 말한다. 갑자기 오토사카는 토모리를 향해 걸어가는 소녀들의 무리를 발견한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그들은 그녀를 끌고 나간다. 타카조카 의심이 생긴다고 하지만 오토사카는 모르는 게 좋다고 한다. 오토사카는 그들을 따라 학교의 골목으로 가고 그들이 그녀에게 복수하려는 린치단임을 알게 된다. 그는 그녀의 방식이 그리 좋은 것 같지 않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그들이 떠난 후 그녀에게 다가가서 괜찮은지 묻는다. 토모리는 그의 걱정을 무시하며 그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의 협력자가 다시 오고 있다고 선언하며 학생회실로 돌아간다. 유사는 그녀가 들어올 때 세상을 바라보며 병원에 갈 필요가 없냐고 묻지만 토모리는 익숙하다고 인정한다. 미사는 유사를 소유하고 복수를 하자고 제안하지만 토모리는 거절하며 기분이 아니라고 말한다. 협력자가 언제나처럼 들어오고 사람에게 레비테이션의 힘이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 토모리는 일본에서 인용된 비행하는 인간형에 대한 기사가 있는 잡지를 불안하게 떨어뜨린다. 그녀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오컬트 괴짜들 뿐이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하며 그들은 가야 한다고 한다. 오토사카는 어디로 가냐고 묻고 토모리는 그가 산속에 숨어서 자신의 능력을 연습하고 있으며 그들을 지켜보면 나타날 것이라고 추측한다. 오토사카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를 지켜볼 것인지 묻고 그녀는 그가 나타날 때까지라고 대답한다. 미사는 저주를 사용하고 타카조카 유사의 성격을 망치지 말라고 부탁한다. 토모리가 슈퍼마켓에 함께 가자고 재촉하며 여행 준비를 위한 물품을 사자고 한다. 토모리가 슈퍼마켓에서 옥수수를 많이 집자 오토사가 너무 많다고 불평한다. 토모리는 바비큐용이라고 하며 연기가 목표를 끌어낼 거라고 말한다. 오토사는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아해한다. 그들은 계속 쇼핑을 하며 서로의 선택에 대해 논쟁한다. 유사가 타카조에게 둘이 사귀는 거냐고 묻자 그는 이제 막 만났을 뿐이라며 의심스럽지만 둘이 잘 어울릴 거라고 동의한다. 타카조는 유사를 독차지해서 귀찮은 듯 얼굴이 붉어진다. 그들이 산에 도착하자 토모리가 각자의 임무를 할당한다. 그들은 텐트를 치고 오토사카는 깊은 옛날 우물에 빠질 뻔한다. 그는 왜 미리 경고하지 않았냐며 토모리를 꾸짖는다. 토모리는 그가 빠졌다면 재미있었을 거라고 짓궂게 말한다. 오토사카는 오늘 밤 집에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아유미에게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건다. 그들은 준비한 음식을 굽기 시작하고 즐겁게 먹는다. 오토사카는 야채도 먹으라고 권하지만 그들은 무시한다. 오토사카는 유사에게 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유사는 둘이 성격이 정반대인 것, 남자들과의 모험, 그리고 언니가 자신에게 아주 잘해준다고 이야기한다. 유사는 그녀의 언니를 많이 사랑했고 어디든 따라다녔다고 말해요. 그날 밤 유사와 타카조가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미사가 다시 그녀에게 빙의하여 그를 밀어버려요. 오토사카는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이 목적을 잊은 게 아닌지 생각해요. 그는 토모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숲에서 그녀를 찾아요. 그는 절벽 가장자리에 앉아 음악을 듣고 있는 그녀를 발견해요. 그녀는 그의 존재를 느끼고 왜 여기 있는지 물어요. 오토사카는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싶다고 말해요. 그녀는 이어폰을 건네며 이 노래는 그녀의 오빠가 좋아했던 지엔드라는 밴드의 곡이라고 말해요. 그는 노래를 들어보라고 요청했고 노래가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둘은 밴드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가 그들을 위해 PV를 촬영하고 싶어 한다는 관심을 나눈다. 오토사카는 그녀의 이런 면을 보게 되어 놀랐다는 것을 내성적으로 표현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음악 플레이어를 건네주지만 그는 너무 비쌀 것이라며 거절하려 한다. 그러나 그녀는 학생회에 소속되어 있어 충분히 잘 받는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그들은 번갈아 가며 텐트를 지킨다. 오토사카는 그들 가족의 세 번째 멤버에 대한 꿈을 다시 꾸고 그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그들은 아침에 낚시를 하러 가고 토모리는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들은 잡은 물고기를 구워 타카조카 하나를 미사에게 주자 미사는 유사가 먹도록 허락한다. 토모리는 유사에게 자신의 목욕 드럼을 보여주고 미사가 거친 성격의 언니 역할을 맡는다. 토모리는 남자들에게 강에서 씻으라고 알려주고 타카주는 실망하며 소리를 지른다. 그들이 강에서 씻을 때 오토사카는 타카주의 근육질 몸을 보고 타카주는 교복 입은 모습보다 덜 근육질로 보인다고 말한다. 타카주는 자신의 능력을 쓰기 위해 몸을 단련해야 한다고 하고 오토사카도 곧 비슷한 과정을 거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얼마나 오랫동안 떠나게 될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한다. 토모리는 그들에게 전날 밤과 동일한 순서로 번갈아가며 경계서라고 알리며 오늘 밤도 머물 것이라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그녀에게 다음 날이 월요일이라고 상기시키며 학교에 가지 않는 거냐고 묻는다. 토모리는 그가 얼굴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토사카는 그들이 너무 지나치고 있다고 생각하며 여동생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에 돌아가자고 요청하지만 토모리는 그가 가면 다른 사람들도 같은 요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녀는 다음날 그 겉모습이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덧붙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평소처럼 옥수수를 구우며 갑자기 그들의 목표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옵니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토모리는 그들이 모두 도망자라고 거짓말하며 아무도 그들을 찾지 못할 숲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목표는 그들이 자신을 찾았고 부모님이 걱정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경찰에 연락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토모리는 경찰도 그를 사유지 침입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그들을 멀리하려는 이유를 분석하며 그가 비행 연습을 계속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비행할 수 없다고 부정한다. 토모리는 그의 거짓말을 감지하고 비행 연습을 찍은 영상이 있다고 말하며 그를 유혹한다. 그는 그녀에게서 카메라를 빼앗으려 달려들지만 그녀의 함정에 빠져 즉시 날아오른다. 타카조는 그녀가 함정에 대해 알리지 않았다며 악마라고 부른다. 대상은 카메라를 되찾아 영상을 삭제하려고 서둘러 달려간다. 그는 그녀에게서 카메라를 빼앗아 오지만 그녀는 저항하고
결국 몸싸움이 벌어진다. 그는 마침내 카메라를 되찾아 하늘로 날아오른다. 토모리는 그가 도망칠 것 같다고 하자 오토사카는 그를 소유하여 그를 숲으로 돌아오게 한다. 토모리는 바닥에 다친 채로 누워있는 그를 만나고 그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다. 그녀는 그에게 가벼운 타박상만 있어 괜찮을 것이고 카메라는 손상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들 또한 그와 같은 초능력이 있다고 말하며 그가 힘을 계속 사용한다면 과학자의 요점을 알려준다. 토모리는 그의 능력이 사춘기 이후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그녀는 공중에 있을 때 능력이 사라지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질문한다. 미사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는 다른 초능력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감을 표현한다. 그는 할리우드 스타처럼 하늘을 나는 꿈을 꿨지만 토모리는 그가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는 그녀의 요구에 동의하고 그녀는 그의 협조에 감사한다. 다른 팀원들은 힘든 여정이었다며 승리를 축하한다. 오토사카는 기분이 우울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와 그의 여동생을 만난다. 아유미는 그가 최고라고 말해서 모두가 그를 원해. 그녀는 피자 소스가 다 떨어져서 소스 없이 저녁을 준비했어. 그녀는 보안 요원이 새 소스를 사러 나가는 것을 막았다고 덧붙여. 오토사카는 맛있게 식사를 하며 보안 요원에게 고마워해. 그는 그녀에게 소스를 그만 쓰라고 권하며 그녀의 요리는 훌륭하다고 말해. 그것 없이 아유미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한 남학생이 자신에게 고백했고 정중히 거절했다고 말해. 오토사카는 별로 감동하지 않은 듯했어. 그는 그녀가 열이 나는 것을 알아채고 그녀를 돌봐줘. 아유미의 열이 악화되고 그녀는 아침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오토사카는 그녀에게 집에서 쉬라고 부탁하고 학교에 대신 결석 전화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저녁도 준비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아유미의 담임 선생님이 수업 출석을 부르고 그녀가 열이 난 상태라고 발표한다. 한 남학생이 그녀의 책상을 응시하고 다른 한 여학생은 그를 경멸스럽게 바라본다. 협력자가 사전 통보 없이 방에 급히 들어오고 그는 한 지점을 가리키며 그 사람의 힘이 무너졌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그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토모리는 그 사람이 무언가를 부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 장소가 학교의 아파트라고 말하며 그 시간에 누가 아파트에 있을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대부분의 초능력이 사춘기에 끝나기 때문에 부모가 아니라 아마 집에서 아픈 학생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토사카는 갑자기 여동생을 떠올리며 표정이 변합니다. 토모리는 그것을 눈치채고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그는 여동생이 집에서 아프다고 설명합니다. 토모리는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동생도 능력을 개발 중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는 형제간에 흔히 나타나는 동기화입니다. 토모리는 그녀를 방문해보자고 제안하지만 오토사카는 그녀가 아픈 상태라 인원이 너무 많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혼자 가겠다고 하지만 오토사카는 아유미가 유사의 팬이라며 유사도 함께 데려가자고 요청합니다. 오토사카는 타카조의 돌발 행동에 신경이 쓰여 그를 소유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게 하면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모리는 그에게 창문 밖을 확인하라고 설득해서 대신 그 일을 막고 그를 밀어버린다. 그녀는 당분간 그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그를 위해 구급차를 부른다. 집으로 가는 길에 토모리는 아유미와 함께 저녁에 죽을 먹자고 제안한다. 오토사카는 그들을 말리려 하지만 그들은 그의 충고를 무시하고 유사는 혼자 지내기 때문에 다 같이 먹자고 주장한다. 오토사카는 동의하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사지만 토모리가 물건값을 지불한다. 그들은 아파트에 도착하고 오토사카는 여동생이 유사의 열렬한 팬이지만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으니 너무 흥분하게 하지 말라고 전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피가 날 것이라고 한다. 그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안하고 유사는 마스크를 쓰기로 동의한다. 오토사카는 방에 들어가 신발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누군지 궁금해한다. 그가 들어가 그녀의 반 친구들이 그녀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본다. 그들이 자기소개를 하자 오토사카는 그 남자아이가 그녀에게 고백했던 아이임을 깨닫는다. 세 번째 여자아이는 그들이 떠날 때까지 계속 침묵을 지킨다. 토모리가 들어오고 아유미는 기쁘게 미소 짓는다. 그녀는 그들이 사귀는지 묻지만 토모리는 손을 저으며 부정한다. 아유미가 유사린을 알아보자 그녀의 코피가 멈추지 않고 나지만 토모리가 도와 멈추게 해준다. 그들은 아유미를 위해 사온 간식을 꺼내고 다 같이 쌀죽을 먹는다. 유사는 일 때문에 전화를 받고 아유미는 아쉬운 한숨을 쉬지만 오토사카는 유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해준다. 아유미는 그녀가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작별 인사를 한다. 토모리는 오토사카에게 함께 설거지를 하자고 강요한다. 아유미는 그들이 서로 데이트하는 것 같다고 놀리지만 두 사람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오토사카는 아유미에게 약을 챙겨준 후 잠자리에 들도록 한다. 토모리는 그녀에게 좋은 형제가 있다고 말한다. 아유미는 오후에 악몽을 꿔서 잠자는 것이 무섭다고 말한다. 토모리는 열이 있는 사람에게 악몽은 정상이라고 위로해준다. 그녀는 악몽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지만
오토사카는 그녀에게 그것을 상기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청한다. 그녀는 떠나기로 결정하고 그들은 인사를 나눈다. 오토사카는 그녀를 아파트 밖으로 배웅하겠다고 제안한다. 토모리는 그에게 아파트에 대해 물어보라고 권유한다. 그것이 그들이 붕괴된 전력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데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토사카는 방어적으로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아파트 안에 누구든지일 수 있다고 말한다. 토모리는 그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확률이 매우 높고 그 전력이 엄청나게 위험하므로 그녀를 위해 물어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다음날 그녀를 집에서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고 덧붙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매우 적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토사카는 그녀의 말에 동의한다. 그는 아유미를 방문하고 악몽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갈라진 땅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왜 알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고 그는 그것이 예언적이지 않은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유미는 초자연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오토사카는 내성적으로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초자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토사카는 그녀의 언니의 말을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토모리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 힘이 소유자의 마음을 집어삼키는 무서운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계속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상한 것이 있는지 알기 위해 중학교의 카메라를 살펴보자고 제안하고 교사들에게 아유미를 특별히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권유합니다. 그녀는 중학교에서 상황을 통제하고 싶어 하므로 아파트가 그녀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모리는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싶다고 덧붙이며 그가 그녀를 다시 집에 머물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유사는 그녀에게 자신의 매력을 사용하자고 제안하지만 오토사카는 그녀가 다시 코피를 흘릴 수 있다고 반대한다. 오토사카는 아유미에게 재발을 피하기 위해 하루 더 집에 있겠다고 알리지만 아유미는 그녀가 괜찮다고 느끼고 지루해서 믿지 않는다. 아유미는 아파트를 몰래 나와 학교로 간다. 오토사카는 타카주가 넘어져서 아직도 아픈지 질문하지만 타카주는 익숙해져서 빨리 회복한다고 인정한다. 타카주는 토모리의 문자를 읽고 그들은 학생회실에서 만난다. 토모리는 아유미가 3교시에 학교에 갔다고 알려주고 오토사카는 그녀가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집에 있으라고 요청했다고 확인한다. 토모리는 그녀의 상태를 물어보고 오토사카는 그녀가 완전히 나았다고 확언한다. 토모리는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르니 중학교로 가자고 제안한다. 아유마가 학교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려는데 오이카와가 그녀를 막아서면서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데이트를 강요하려고 한다. 반장 노무가 즉시 나타나 아유마를 그로부터 지켜준다. 노무는 이미 그녀가 그를 거절했으니 패배를 인정하라고 말한다. 노무는 자신이 처리할 테니 떠나라고 재촉한다. 가는 길에 아유마는 또 다른 학생인 코니시를 만나는데 그녀는 아유마가 학교에 온 이후로 오이카와가 자신에게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고 더 이상 함께 점심을 먹지 않게 되었다며 다치게 하려 한다. 그녀는 자신들이 사귀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오이카와는 오직 아유마만 생각하고 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아유마를 뒤쫓아 칼로 찌르려 한다. 토모리와 그녀의 팀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 학교 안으로 돌진한다. 하지만 아유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을 파괴하고 무너진 건물 아래로 떨어질 때 그들은 너무 늦게 도착한다. 오토사카는 폐허 속에서 여동생을 찾기 위해 달려가고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대피시킨다. 오토사카는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뜬다. 그는 의식을 되찾고 여동생에 대해 묻지만 의사는 그녀가 살아남지 못했다고 전한다. 한 여성이 그를 위로하지만 그는 절망에 빠진 눈빛으로 바라본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그녀의 밝은 미소를 떠올리며 그녀의 희생과 노력에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그는 이제 절대 그녀에게 그 마음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에 크게 오열한다. 오토사카는 우울감에 빠져 오래전에 숨겨둔 라면 상자에서 컵라면을 꺼내 먹는다. 타카주와 유사가 그에게 유사의 특별한 크림 스튜를 나누기 위해 방문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그들을 떠납니다. 미사는 화가 나서 스튜를 떨어뜨리고 타카주에게 그의 힘으로 문을 부수라고 지시합니다. 타카주는 강화유리는 뚫을 수 있지만 일반 아파트 문보다 더 견고하게 지어진 그런 문은 뚫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를 쓸모없다고 부르며 불을 사용해 보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슬프게도 자매를 잃는 아픔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유사는 의식을 되찾고 진행 상황에 대해 묻지만 타카주는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결론짓습니다. 오토사카는 TV를 보면서 우울하게 먹기를 계속합니다. 그의 전 짝사랑인 실한 야나기 유미가 그의 방에 들어옵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상태인지 보고 충격을 받는다. 밖에서 누군가 다쳤냐고 묻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한다. 그 목소리는 나머지는 그녀에게 달렸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그녀가 누구인지 묻고 그녀는 그가 구한 소녀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그의 여동생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을 들었고 그가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녀는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냐고 묻지만
그는 도움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며 자신은 괜찮다고 말한다. 유미는 그가 컵라면만 먹어서 좋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예전처럼 팬케이크 데이트를 하러 나가자고 제안한다. 그는 동의하고 그녀에게 심부름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심부름을 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녀는 거절하며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려 하지만 그는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라면을 사줄 생각이 없다면 집에 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는 받아들이고 선을 넘은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오토사카는 라면 상자를 확인하고 라면이 떨어졌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라면을 사러 가기로 하지만 문 앞에 몇 명의 남자들이 서서 그를 강제로 밖으로 내쫓으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들이 유미에게 연기를 하도록 시켰기 때문에 그녀가 온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오토사카는 한 남자를 장악하고 남자가 건물에서 뛰어내릴 때 그의 파트너를 가격한다. 그는 보안 직원과 만나기 위해 문을 열고 곧 돌아오겠다고 알린다. 그는 자신의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인출하며 이 돈이 잠시 동안 그를 지탱해 주기를 바란다. 아파트 밖에서 오토사카는 젖어있는 남자가 자신을 찾지 못하는 먼 곳으로 이동한다. 그는 피자만 먹으며 작은 칸막이에서 살아간다. 그는 지루하다고 말하며 얼마나 많은 날이 지났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그들이 자신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기로 결심한다. 그는 거리를 걸으며 상인에게서 미트볼을 산다. 그는 맛있다고 칭찬한다. 그는 게임 아케이드를 발견하고 진행 중인 게임에 흥미를 느낀다. 그는 게임을 하기 위해 돈을 내고 상황을 재미있어 한다. 그는 캡슐에서 잠을 자고 미트볼을 사고 게임을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어느 날 그는 아케이드를 방문하여 오랫동안 게임을 하고 있는 남자들을 발견한다. 그는 화를 내며 언제까지 할 건지 다른 데로 가라고 소리친다. 남자들은 화를 내며 그가 누구냐고 묻고 그들의 보스는 그를 밖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한다. 그는 자신에게 상대가 안 될 거라고 경고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누가 보스인지 묻는다. 오토사카는 그들을 하나씩 조종하여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는 또한 그들의 보스를 미트볼 스틱으로 격하게 찌르며 자신에게서 떨어지고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날 오후 한 무리의 남자들이 그에게 다가오고 그들의 리더가 그가 곤도 조직을 물리쳤는지 묻습니다. 오토사카는 무례하게 대답하고 그들이 공격하려 하자 그들을 조종해 서로 싸우게 합니다. 오토사카는 그들의 리더를 찌르려 하지만 보스는 그에게 항복하고 그는 그것을 놓아줍니다. 그날 밤 그는 한 중독자가 필사적으로 마리화나를 집으려 애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피우려 시도하지만 갑자기 보이지 않는 움직임에 의해 종이가 떨어지는데 이는 토모리로 보입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묻고 그녀는 내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가 마약을 피우게 놔뒀다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누가 그녀에게 이 일을 시켰는지 왜 이렇게 하는지 물어요. 그녀는 학교에서 휴학을 했기 때문에 둘만 남았고 자신이 책임을 느낀다고 설명해요. 토모리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는지 아유미를 더 일찍 보호했어야 했는지 고뇌했다고 말해요. 그녀는 그가 회복될 때까지 곁에 있겠다고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말해요. 오토사카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설득하려 하지만 그녀는 반박해요. 그녀는 그가 인간성을 잃고 중독자가 될 셈이냐고 물어요. 그의 눈이 그녀의 말에 반짝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요. 그녀는 먼저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해요. 한 입이라도 먹으면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그들은 타카조 가족의 집에 도착하고 토모리는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한다. 그는 졸다가 깨어났을 때 토모리가 오믈렛 라이스 한 접시를 가져다 준다. 그가 맛을 보니 맛이 똑같다. 토모리는 어머니의 레시피 책을 빌렸고 그 책에 큰 꽃이 그려져 있어 그의 좋아하는 요리임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아유미가 어머니가 떠난 후 레시피의 맛을 재현하려고 했다고 말한다. 그는 아유미가 만든 마지막 오믈렛 라이스를 망쳤다는 것을 깨닫고 맛있고 끔찍하다고 하면서 음식을 급하게 먹으러 가고 눈물을 흘린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토모리는 그에게 차와 얼굴을 닦을 수건을 제공한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그녀는 학생회로 돌아가는 것을 제안한다. 그는 그녀에게 서로의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상기시키지만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가 접시를 다 비웠다고 말하며 그가 자신의 일에 간섭하고 싶어 한다고 의미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다시 한번 당했다는 말을 하고 돌아가기로 동의합니다. 오토사카는 학교에 가기 위해 차려입고 아유미의 사진에 하루 동안 작별 인사를 합니다. 교실에 도착했을 때 유사는 그에게 뛰어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타쿠즈는 뒤따라오고 오토사카는 오랜만에 와서 사과하려고 합니다. 토모리는 무표정하게 학생회가 모두 돌아왔다고 말하고 그는 그녀의 말을 기억하며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유사는 그의 복귀를 축하하기 위해 마법의 찬트를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타쿠즈는 흥분해서 소리치고
그것을 유사린의 매력이라고 부릅니다. 번호 1. 완벽한 매력. 토모리가 불쾌함을 표현한다. 몇몇 학생들이 유사를 맞이하며 그녀의 신곡을 방금 예약했다고 말한다. 다른 학생들도 같은 소식을 전하고 타쿠주는 예약 인증을 보여준다. 오토사카는 여전히 북적거림이 있어 기쁘다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미소 짓는다. 점심시간에 타쿠주는 오토사카에게 먼저 식당에 가겠다고 알린다. 오토사카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타쿠주는 늘 그렇듯 부상당한 듯 보이며 그를 위해 소고기 카레라이스 한 접시를 가져다 놓는다. 오토사카는 탁주가 자신을 기분 좋게 하려고 애쓰는 것을 깨닫지만 기쁘게 생각한다. 오토사카는 음식을 먹으며 맛이 여전히 훌륭하다고 칭찬한다. 탁주는 또 다른 회의에 관한 토모리의 문자를 받는다. 오토사카는 협력자가 올지 궁금해하고 탁주는 서두르라고 재촉한다. 둘은 급하게 사무실로 달려가고 그녀는 늦었다고 그들을 나무란다. 그녀는 유사의 새로운 PV를 시청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유사는 부끄러워하며 얼굴이 빨개지고 탁주는 흥분하며 이를 독점 상영이라고 외친다. 토모리는 그 열성 팬 덕분에 부정적인 반응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 PV가 시작되자 타쿠주가 거의 TV에 들어갈 뻔하다가 토모리가 그를 쳐버린다. PV가 끝나고 오토사카가 소감을 말하라고 하지만 타쿠주가 영상에 매료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다. 토모리는 심각하게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말한다. 유사가 토모리의 긍정적인 발언에 행복하게 얼굴이 붉어지지만 토모리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비하한다. 그녀는 그녀를 평가하고 비하한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지만 이 곡이 만점으로 팔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토사카는 이것을 특별한 칭찬이라고 부르며 그녀를 끝없이 바라본다. 오토사카는 협력자가 왜 이렇게 늦냐고 궁금해하고 토모리는 그가 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왜 그녀가 그들을 불렀는지 묻고 토모리는 제엔드 콘서트 티켓 2장을 보여준다. 그녀는 함께 갈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한다. 유사는 그들에 대해 잘 모른다며 관심이 없다고 말하고 타쿠조도 별로 흥미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오토사카에게 물어보고 오토사카는 거절하려 한다. 오토사카는 그들이 마이사를 물어보라고 재촉하고 마이사는 260bpm의 더블 베이스 드럼이 있어야만 갈 수 있다고 말한다. 토모리는 베이스 드럼은 없을 것이라며 그녀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킨다. 타쿠조는 다시 오토사카를 가리키고 그는 지금이 갈 적절한 시기인지 궁금해한다. 토모리는 그의 표정을 통해 그의 생각을 이해하고 가끔은 쉬면서 좋은 일을 해보라고 재촉한다. 오토사카는 설득당하고 동의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눈이 먼 낯선 사람을 보고 토모리의 음악 플레이어로 제엔드의 노래를 들었을 때 느꼈던 감각을 다시 느낍니다. 오토사카는 그녀를 다시 불러보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급하게 달려옵니다. 그녀는 자신을 모다냐키 가게로 데려가 달라고 간청합니다. 오토사카가 무슨 의미인지 묻자 그녀는 그가 모른다고 실망을 표합니다. 그가 소바가 들어간 오코노미야키인지 묻자 낯선 사람은 그렇다고 확인합니다. 그는 그녀를 오코노미야키 가게로 데려가 우롱차와 함께 히로시마 스타일 2개를 주문하고 그녀는 맥주를 주문합니다. 그는 집에서 저녁을 차려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라며 말합니다. 그는 여동생을 기억하며 새 삶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낯선 여자는 맥주를 시원하게 마신다. 요리사가 오코노미야키를 가져오며 자신들이 직접 구울 건지 묻는다. 오토사카는 자신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 요리사가 구워줘야 한다고 말한다. 요리사는 놀라움을 표현하고 낯선 여자는 자신을 제엔드의 보컬리스트 살라샨이라고 소개한다. 요리사는 흥분하며 그녀의 공연에 갈 거라고 소리치고 오토사카는 자신의 느낌이 사실이었다고 깨닫는다. 그녀는 요리사에게 사인을 해주고 그들은 떠난다. 식당 밖에서 살라는 오토사카에게 최근 누군가를 잃은 것 같은 나쁜 일이 있었는지 묻는다. 그에게 어두운 기운이 감돌기 때문이다. 오토사카는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감지한 것에 감명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언제든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오토사카는 자신의 여동생의 죽음에 대해 알리고 그녀는 향을 피우겠다고 제안합니다. 오토사카는 그녀에게 팬과 만나줄 수 있는지 부탁합니다. 그는 밖으로 나가서 처음으로 토모리에게 전화를 걸고 보컬리스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토모리는 무관심한 듯 들리고 그녀는 그 사람들에 대해 신경 쓰지 않으며 그냥 노래를 듣고 콘서트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토사카는 사라에게 사과하며 그가 그녀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멀리 있다고 말합니다. 사라는 그가 원하는 곳 어디든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며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신경 쓴다고 말합니다. 오토사카는 다음날 있을 콘서트에 대해 묻지만 그녀는 자신과 밴드 그리고 프로듀서가 자신을 위해 노력할 거라고 말한다. 가는 도중 사라는 오토사카가 저녁을 먹지 않겠다고 여동생에게 문자하려는 생각 때문에 우울한 기색을 보이는 것을 감지한다. 오토사카는 그녀가 정말 예리하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버스에서 그녀에게 완전히 눈이 보이지 않느냐고 묻고
그녀는 그렇다고 답한다. 그는 그녀가 사인을 할 때 처음에는 시야가 명확했는지 묻는다. 사라는 자신의 실명이 죄에 대한 벌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최고의 록스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기타를 칠 재능이나 기술이 없었다. 사라는 성공한 예술가들에 대한 동경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올라갔지만 인기 있어지면서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그녀는 멈췄다. 그녀는 오토사카에게 때가 오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한다. 병원 계단에서 오토사카는 조용히 그녀를 도와주고 그녀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살라는 그가 누군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항상 착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그를 변화시킨 사람을 기억하며 그 사람이 토모리라고 한다. 그는 이전 대화를 떠올리며 살라를 자신의 형에게 데려가게 해달라고 그녀에게 허락을 구했던 때를 회상한다. 그의 형은 살라의 열렬한 팬이어서 그것이 그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녀는 이를 수락한다. 그들은 병원에 도착하고 토모리의 형이 악보를 흩뿌리며 음악을 작곡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 살라는 방 안에서 뭔가 느낀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노래를 부르며 그를 진정시킨다. 오토사카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여동생에 대해 상기시킨다. 그는 처음으로 말을 하고 오토사카는 그의 여동생 이름을 언급하며 흥분을 표현한다. 살라는 자신도 행복하다고 말한다. 집으로 가는 길에 살라는 그에게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한다. 오토사카는 그녀의 콘서트에 참석할 것이라고 알리며 그녀는 노래를 부를 때 그의 존재를 생각하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걱정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그녀도 그 사람을 위해 노래할 것이라고 한다. 오토사카는 기쁘게 수긍하며 토모리가 자신을 진정으로 변화시켰다고 말한다. 살라는 경호원들에게 끌려가요. 오토사카는 토모리에게서 병원에 있다는 전화가 와서 이제 오빠가 그녀를 알아본다고 해요. 그녀는 그의 결정이 완벽했다고 말하며 고맙다고 전화를 했다고 해요. 그녀는 콘서트에 대해 상기시키고 그는 갈 거라고 약속해요. 오토사카는 콘서트 데이트를 위해 옷을 고르느라 고생해요. 결국 하나를 골라서 아유미에게 작별 인사를 해요. 그는 공연장에 도착하고 토모리의 드레스를 보고 얼굴이 빨개져요. 그는 왜 일찍 왔냐고 묻는데 아직 콘서트 입장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토모리가 이케이의 진열 상품 중 첨단 스마트폰을 사고 싶다고 말하며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한다. 그녀는 기뻐하며 내장 배터리와 하이피 리니어 PCM 녹음기가 탑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토모리는 진정하며 오토사카에게 그는 원하지 않는지 묻지만 오토사카는 같은 기종을 쓰는 것이 괜찮겠냐고 물어본다. 그녀는 주저없이 거절하고 그는 상처받은 기분이 든다. 그들은 상품 판매 장소에 도착하는데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다. 토모리는 오토사카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줄을 서야 한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자신은 아무것도 사지 않기 때문에 뒤로 빠지려 하지만 그녀는 줄을 기다리며 얘기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를 끌고 간다. 오토사카는 그녀가 자신을 콘서트에 초대하고 함께 줄을 서주기를 바랄 정도로 가까워졌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가 진열된 잡지를 보고 감정을 느끼지만 토모리가 그의 생각을 끊는다. 토모리는 기쁜 얼굴로 자신의 새 파우치를 보여주고 그는 그녀가 엄청난 팬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둘은 홀로 들어가 자리를 찾는다. 공연이 시작되고 사라가 주연을 맡는다. 그녀는 아름답게 노래하고 관객들은 박수를 보낸다. 그녀는 신곡 트리거를 선보이고 홀은 흥분으로 가득 찬다. 오토사카는 그 노래를 알아차리고 어떻게 들어봤는지 위하여한다. 오토사카는 음악에 자극받아 격렬하게 소리를 지른다. 다음 장면에서 아유미와 오토사가 사이버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그는 지휘인의 노래를 듣고 감탄하며 그녀는 자신의 하오 로우 헬로 노래를 듣습니다. 그들은 저녁을 먹으러 일어서고 오토사는 컴퓨터 옆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는 왜 그가 항상 그곳에 있는지 궁금해하며 걸어가지만 노인은 그를 멈추며 클래식 음악이 수학적 완벽함과 지속적인 흐름을 지닌다고 말합니다. 노인은 아유미가 그의 여동생인지 묻고 그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노인은 안타깝다고 말하고 오토사는 여전히 그들을 신경 쓰는 연구자들이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오토사는 노인에게 왜 항상 그곳에 있는지 묻고 그는 정통에 도전하는 생각들은 항상 비난받기에 이곳에서 안식을 찾는다고 대답합니다. 노인은 천동설 모델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이 추방되고 권력을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오토사카와 아유미는 다른 초능력자들과 함께 시설에 줄을 섭니다. 아유미는 기쁘게 소리치며 카레를 먹고 싶다고 하고 슌이 같이 와서 가족처럼 함께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토사카는 그들이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그의 능력이 너무 위험하다고 설명합니다. 아유미가 슌의 능력에 대해 묻자 오토사카는 그것이 시공간 이동, 즉 시간 도약이라고 합니다. 아유미가 그것이 대단하다고 소리치려 하자 그는 그녀를 조용히 시키며
그의 능력이 너무 대단해서 감동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식사 중에 오토사카는 연구자들이 그의 능력을 5초 동안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 그들이 그의 진짜 능력을 알게 되면 형처럼 그를 감금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지속적인 검사들로 인해 곧 그 사실이 밝혀질 거라고 언급합니다. 젊은 남자 쿠마가미가 오토사카 뒤에 앉아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다. 오토사카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그는 드디어 텔레파시로 메시지를送수신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지만 이미 잡혔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알려준다. 쿠마가미는 오토사카에게 자신이 데려온 구내식당의 사람에게 빙의하라며 그의 능력이 분쇄라고 말한다. 쿠마가미는 텔레파시 능력을 가진 사람의 위치가 적힌 쪽지를 그에게 건넨다. 그는 오토사카에게 타이밍을 잘 맞추라고 당부하며 그가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다. 그는 만약 실패하면 처분될 것이고 그들도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있는데 그중 시치노가 왜 쿠마가미가 오토사카와 얘기해야 했는지 묻는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고 설명해준다. 시치노가 오토사카는 여동생 없이는 어디도 가지 않는 시스콘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이 그를 신뢰해야 할 주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는 계획이 성공할 확률에 대해 묻고 시치노는 100% 이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지만 보안요원이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경비원들은 쿠마가미를 다시 안으로 데리고 가며 한 명이 오토사카에게서 무언가 받았는지 묻지만 그는 아니라고 답합니다. 아유미가 왜 쿠마가미를 다르게 대하는지 묻자 오토사카는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며 오토사카는 형을 구할 비행기가 준비되었고 유일한 문제는 언제 실행할지라고 말합니다. 호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퇴장하라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오토사카는 아유미에게 돌아가라고 재촉하지만 그녀는 호출되었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왜 그녀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묻고 그들이 그녀를 데려간다. 그는 그녀에게 힘이 없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전기 충격을 받는다. 오토사카는 진동을 느끼며 깨어난다. 비상경고가 D구역의 모든 문이 차단되었음을 알리며 그들은 제자리에 머물러야 한다고 한다. 잠시 후 그의 방문이 열리고 그는 앞서 본 노인이 다친 상태로 나오는 것을 본다. 그 남자는 그들이 그의 여동생의 힘을 강제로 끌어냈다고 설명하며 그 힘이 붕괴의 힘이고 봉쇄는 그녀의 힘으로 인한 피해 때문이라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아유미에 대해 묻고 그 남자는 그녀가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실험을 위해 해부되고 처분될 것이라고 한다. 오토사카는 충격을 받은 듯 보이지만 남자는 그를 진정시키며 누이를 도우려면 약탈 능력을 써야 한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그의 말을 이해하고 텔레파시 능력자를 찾으러 달려간다. 오토사카는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릴 때 텔레파시 능력자를 찾아낸다. 그는 텔레파시 능력자를 소유하고 그의 텔레파시 능력을 흡수한다. 그는 셀을 뛰어다니며 형인 슌을 찾는다. 마침내 그는 텔레파시로 형의 목소리를 감지한다. 오토사카는 형에게 아유미가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곧 처형당할 거라며 그가 시기적절한 능력을 사용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형의 감방을 향해 달려가지만 가는 길에 연기 경보에 가로막힌다. 시치노가 벽을 뚫고 나타나며 왜 그를 도와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시치노는 경비들을 막아서는 동안 오토사카에게 자신의 투과 능력을 가져가라고 요청합니다. 오토사카는 벽을 뚫고 달려가 슌의 방에 도착하여 그를 풀어주지만 곧 위식을 잃습니다. 그는 슌에게 모든 게 그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슌은 시간을 되돌리지만 경비원들에게 총을 맞습니다. 오토사카는 병상에서 눈을 뜨고 옆에 있는 토모리가 그에게 콘서트 중에 기절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녀는 꿈을 꾼 게 아닌지 묻고 그는 정말 꿈인지 위하여합니다. 그는 누군가 가족 안에 또 있다는 아유미의 말을 기억해냅니다. 오토사카는 토모리에게 자신에게 형이 있다고 말하고 쿠마가미가 들어오며 마침내 기억해냈다고 말합니다. 토모리가 그가 누구인지 묻자 그는 자신들을 위해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협력자의 모습으로 변신한다. 토모리는 그가 말랐을 때 귀엽다고 놀린다. 오토사카는 꿈에서 본 기억이 나며 형을 아느냐고 묻는다. 쿠마가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토사카는 긴장하며 형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한다. 쿠마가미는 처음부터 그 목적 때문에 온 것이라며 그를 진정시킨다. 쿠마가미는 오토사카에게 함께 가자며 답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의 여동생을 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오토사카는 죽은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묻는다. 쿠마가미는 그의 형 슌스케의 능력을 상기시킨다. 토모리는 그 이름을 듣고 그가 자신이 아는 신스케와 같은 사람인지 질문하고 쿠마가미는 이를 확인한다. 토모리는 그들이 형제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오랫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겠다고 제안한다. 오토사카는 그녀가 그를 어떻게 아는지 묻고
토모리는 그의 형의 사건 이후 그녀에게 빛을 보여준 사람이었다고 설명한다. 쿠마가미는 그녀의 요구에 동의하고 그들은 함께 간다. 그들은 숲을 지나가고 마침내 비밀 동굴에 도착한다. 그들은 구조물의 충격을 표현하고 쿠마가미는 그들이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오직 돈뿐이라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는 이것이 초자연적인 힘을 연구하는 실험실이라고 설명한다. 오토사카는 이것이 그들이 싸우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언급하지만 쿠마가미는 그와 의견이 다르고 자신이 보여주겠다고 말한다. 그들은 방에 도착하고 오토사카는 형이 눈먼 상태임을 본다. 쿠마가미가 그에게 다가가고 슈는 그가 기억하지 못하는지 묻는다. 쿠마가미는 지워진 기억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언급한다. 토모리는 그가 기억이 지워졌다는 게 무슨 뜻인지 질문하고 슈는 그녀의 목소리를 즉시 알아본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이 여전히 그가 놓은 길을 걷고 있다고 알리고 그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한다. 슈는 오토사카를 부르며 왜 형을 만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냐고 궁금해한다. 하지만 오토사카는 많은 질문이 있어 혼란스럽다고 설명한다. 슈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라고 하고 그가 오랫동안의 시간 점프 이야기 준비가 되었는지 질문한다. 토모리는 열정적으로 동의하고 오토사카는 그가 무엇을 듣게 될지 궁금해한다. 슈는 자신이 미래에서 과거로 시간여행을 했다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파괴되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한다. 그는 아유미와 유우와 함께 성장했고 어느 날 그녀에게 나이를 물어본다. 아유미는 자신이 8살이라고 말하고 그는 그들이 잡히기까지 겨우 3년이 남았음을 깨닫는다. 쿠마가미는 그가 약속한 대로 그를 찾아내고 슈는 그를 행복하게 포옹하지만 쿠마가미는 여전히 그를 슌이라고 생각한다. 슈는 쿠마가미가 이미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그룹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를 따랐고 계획에 따라 나머지 사람들과 만났다고 언급한다. 쿠마가미는 슌을 그룹에 소개하고 그가 미래에서 그들을 만났다고 알린다. 시치노는 쿠마가미가 그들의 말을 믿으라고 기대하는지 질문한다. 슌은 그들의 이름, 능력, 약점을 말하며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시치노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하며 쿠마가미에게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한다. 최면술의 능력을 가진 소녀 마도키는 시치노가 쿠마가미를 불신하는 것에 대해 꾸짖는다. 그녀는 슌에게 미래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 묻고 슈는 미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겪은 잔혹한 결말을 설명한다. 그는 그들의 결말과 미래에서 세운 계획을 이야기한다. 슈는 유일한 방법은 능력을 가진 모든 사람을 모아 그들을 보호하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언급한다. 하지만 슈는 그들이 힘없는 아이들에 불과했고 연구원들의 공격에 맞서야 했지만 자신들을 구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한다. 슈는 어른들을 끌어들이자고 제안하지만 시치노는 화를 내며 그들을 믿을 수 없다고 거절하고 마도키는 슬프게도 능력이 없는 어른이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말한다. 쿠마가미는 과거에 능력을 가졌던 어른들을 알고 있다며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슌에게 다음 행동 방침을 묻고 슈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해야겠다고 답한다. 아유미와 유는 슌의 15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슈는 곧 잡힐 것 같다고 내심 생각한다. 슈는 TV에서 6억 엔의 잭팟 광고를 보고 그 정도의 돈이라면 몇몇 어른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슈는 회의를 소집하고 과학자들이 대적할 수 없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자금을 모아야 한다고 발표한다. 그는 과거로 시간 이동하여 경마와 복권 같은 데이터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제안한다. 슈는 과거에 도착하고 시간 이동으로 인해 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깨닫는다. 그가 시력을 잃으면 그의 능력은 쓸모없게 될 거야.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 그룹을 만들고 자금 모금 계획을 세운다. 그들 중 한 회의에서 연구자들이 먼저 후보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쿠마가미는 슌에게 그들이 계속해서 능력자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를 찾는 데 집중하자고 제안하고 슌은 생각해보겠다고 한다. 아유미와 유는 그의 15번째 생일을 다시 축하하고 그는 벌써 몇 번째인지 궁금해한다. 생각에 잠긴 그에게 유가 끼어들어 곧 시험을 볼 텐데 고등학교를 정했는지 묻는다. 슈는 유의 말에 공감하며 그를 꽉 껴안고 그게 자신이 찾던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슈는 쿠마가미에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계획을 이야기한다. 쿠마가미는 그가 한 번 더 뛰어들면 눈이 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슈는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쿠마가미가 왜 돌아가려는지 묻자 슈는 사춘기가 지나면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학교를 찾으려 한다고 답한다. 그는 그때까지만 자신들을 지키면 된다고 말하며 자신의 동생들처럼 아직 능력이 발현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슈는 결심을 하고 쿠마가미에게 자신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시간을 뛰어넘었을 때 슈는 마지막 시간 이동 후 시각을 잃고 깨어났으며 시각 없이 동료들을 찾아야 한다고 서술한다. 기관의 인증을 얻어냈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학교에 있을 때 쿠마가미는 아직 쉴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슈는 그 말에 동의한다. 그는 쿠마가미에게 두 가지 부탁을 한다. 아유미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생명을 사용할 계획이다. 그는 또한 조직 외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 전역에 그들의 학교와 같은 학교를 세우는 것을 요청한다. 쿠마가미는 그의 생각에 공감하지만 그가 표적이 되지 않을지 걱정한다. 슈는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리며 변장 아이디어를 내고 쿠마가미는 머리를 적게 하는 아이디어를 더한다. 그들은 그의 행동을 보며 함께 웃는다. 슈는 마도키를 불러 유우와 아유미를 최면으로 재운 후 마이토마리가 그들의 기억을 지우고 그는 집을 떠난다. 슈는 이야기를 마치고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던진다. 슈는 토모리의 오빠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그는 오토사카에게 아유미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토사카는 어떻게 하냐고 묻고 슈는 그의 꿈처럼 자신의 시간 여행 능력을 흡수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오토사카는 슈니 자신의 진짜 능력이 다른 사람의 능력을 훔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토모리는 그들이 그의 능력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지만 쿠마가미가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토모리는 그들이 그를 만났을 때 그의 능력의 범위를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사람이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오토사카는 그들이 사람들의 능력을 빼앗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이 더 쉬워졌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토모리는 그들이 능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여줄 사람들이 필요했으며 그가 너무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되면 괴물이 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가 깨닫지 못한 것이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슈는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흡수하고 아유미의 능력이 발현되는 날로 돌아가서 그녀의 붕괴 능력을 흡수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를 만나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해야 한다고도 말한다. 오토사카는 슈의 능력을 받고 슈는 그를 과거로 보낸다. 오토사카는 아유미가 열이 나는 날에 깨어난다. 그날은 평소처럼 흘러가지만 그는 지난번과는 달리 여동생에게 붕괴 능력이 있을 가능성을 말한다. 그는 토모리에게 혼자 가달라고 부탁하고 아유미의 죽음을 초래한 소녀를 본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진행되다가 토모리와 밖에 서서 그에게 미래에서 왔다면 믿을 수 있는지 묻자 그녀는 그가 여동생을 걱정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겠다고 대답한다. 오토사카는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녀는 학생회에 도움을 청하는 것에 동의한다. 오토사카는 여동생이 죽었을 때 그를 우울증에서 구해준 그녀에 대해 오해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그녀는 언제나처럼 무심하게 답한다. 오토사카는 아유미가 잠들기 전에 그녀의 능력을 흡수하고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아있다. 다음날 오토사카는 학교에 가는 아유미를 배웅하며 그녀가 뛰어가는 동안 학교 후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한다. 유사와 토모리가 중학교 교복을 입고 등장하고 타카조카 교사로 변장한다. 오토사카는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후문으로 학교에 들어간다. 오토사카는 사물함에 숨고 타카주는 4층으로 끌려간다. 학생들은 유사를 보고 그녀 주위로 몰려들고 미사가 나타나 이를 부정하려 한다. 토모리가 도망치고 그들은 그녀를 쫓아가며 오토사카를 혼자 남겨둔다. 아유미와 코니시에 같은 장면이 펼쳐지며 아유미가 그녀를 다치게 하려고 한다. 그들은 모두 막다른 골목에 도착하고 아유미는 건물을 무너뜨리지만 오토사카가 나타나 그녀를 보호한다. 그는 코니시에게 절대 자신의 여동생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지시하고 그녀를 보내버린다. 아유미는 그를 애정 어린 포옹을 하며 그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그들은 함께 집으로 걸어가고 오토사카는 여동생이 무사하다는 기쁨을 표현한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오타쿠라고 부르든 상관없지만 다시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그는 갑자기 마도키와 쿠마가미를 본다. 그는 쿠마가미의 별명을 말하며 놀라움을 자아내고 그들은 그에게 여동생과 함께 차에 타라고 지시한다. 오토사카는 형을 만나러 가기 위해 그들을 따라가기로 한다. 슈는 형제들을 맞이하고 아유미는 그가 누구인지 묻는다. 오토사카는 그가 형이라고 대답하고 슈는 놀란다. 그는 중요한 이유로 그들의 기억을 지워야 했다고 설명하자 오토사카는 이해한다고 말한다. 슈는 오토사카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음을 알게 되어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설명한다. 오토사카는 그를 만나러 오던 중이라 다행이라고 말하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슌에게 이야기한다. 이야기를 마치자 슌은 그의 시간여행 능력 사용을 칭찬한다. 오토사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준이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묻지만 그는 반대로 그렇다고 거부한다. 준은 오토사카가 이제 궁극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어떤 힘도 흡수할 수 있고 심지어 시간여행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집단이 그의 힘을 가지려고 할 것이며 그래서 그가 지금처럼 살게 둘 수 없다고 한다. 그는 그들의 힘이 사라질 때까지 그와 함께 있겠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말없이 그를 바라본다. 그는 그들이 초능력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연구시설에 있다고 더 설명하며 그것이 일본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말한다.
주는 그들을 연구실로 데려가고 오토사카는 자신의 꿈에서 그를 구해준 과학자를 본다. 주는 그를 연구팀의 책임자인 스츠미우치 박사라고 소개한다. 오토사카는 이 장소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고 위사는 이것이 다른 발병을 막기 위한 백신을 개발하는 실험실이라고 설명한다. 오토사카는 그들이 아픈 것인지 묻고 그는 그들의 초능력이 먼지로 인한 질병이라고 확인한다. 그는 샬롯이라는 해성에서 다시 먼지가 쏟아지기 전에 백신을 만들고 싶다고 말해. 그는 샬롯이 75일마다 지구 가까이 오는 해성이고 그 과정에서 지구에 먼지를 뿌린다고 설명해. 그 먼지를 들이마신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강렬한 순간에 어떤 능력을 얻어. 그는 이 개념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12년 전에 지구를 지나간 혜성이 그들이 가진 능력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려. 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신을 개발 중이며 일본에서 대량 생산을 시작했어. 오토사카는 안심해도 된다고 말하지만 슈는 그 백신이 일본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고 전 세계에서 능력자 사냥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려줘. 오토사카는 슌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위사는 슌에게 그의 동생이 자신만큼 똑똑하지 않다고 말해. 슌은 그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한다. 오토사카는 아유미가 자신에 대한 기억을 되찾게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오토사카의 기억이 우연히 되살아난 건지 운이 좋았던 것인지 자신도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고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토사카가 아유미에 대해 미안한 마음은 없냐고 묻지만 슈는 사과하며 앞으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자고 말한다. 슈는 그녀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아유미는 그에게 곧바로 마음을 열어 오토사카가 질투를 느끼게 된다. 슈는 시설에서 그녀와 함께 지낼 학생들을 소개한다. 학생들은 자신을 소개하며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 슈는 그녀의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오토사카는 홀로 남아 소외감을 느낀다. 마도키가 그에게 다가가서 그가 시스콘인지 질문한다. 그는 슌이 아유미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질투를 느끼고 있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오토사카는 거절하고 그녀는 그와 함께 가자고 한다. 그는 상대방으로 쿠마가미와 보드게임을 하고 패배한다. 그들은 그를 괴롭히며 그가 진짜 슌의 형인지 질문한다. 오토사카는 화가 나서 다른 게임을 제안하지만 쿠마가미는 거절하며 다른 힘에 대한 알림을 방금 받았으니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자신이 젖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함께 가자고 하지만 모두 거절하며 위험하다고 말한다. 쿠마가미가 차에 타고 그는 운전사의 떨리는 손을 눈치챈다. 운전수 브로키가 평소와 다른 길로 가자 쿠마가미가 이유를 묻는다. 브로키는 가족이 위협받았다고 사과하며 설명한다. 쿠마가미는 놀라며 그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에 당황한다. 브로키는 그들이 알게 되면 그만둬야 할 줄 알았다고 말하고 쿠마가미는 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버려진 건물에 도착하고 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난다. 브로키가 가족에 대해 묻자 그들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으니 나중에 볼 수 있을 거라고 답한다. 브로키는 슬픈 표정으로 달려나가고 근육질 남자가 나서서 쿠마가미를 때려 그를 기절시킨다. 쿠마가미는 눈을 떠서 자신이 묶여있음을 깨닫고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는다. 보스가 그에게 숨겨온 능력에 대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만 그는 거부하고 근육질의 남자가 그를 세게 때린다. 다른 남자가 그에게 진실의 형청을 주사하고 그는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보고 깨어난다. 모든 걸 말해버렸다고 생각하며 슌에게 사과한다. 테러리스트들이 토모리를 납치하려고 스타 오션 학생 아파트에 침입한다. 슌은 납치 사실을 알리는 전화를 받는다. 그들은 토모리와 쿠마가미 대신 오토사카를 혼자 보내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시간여행을 시도하면 브로키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거라고 경고한다. 슌은 깊은 생각에 빠지며 브로키에게 그의 돈을 구할 거라고 안심시킨다. 슌은 그의 팀을 호출하고 그들과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그들이 아카데미를 설립한 이후로 그들을 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에 다시 시간을 여행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성과가 사라질 수 있다. 시치노는 오토사카가 혼자 가서 그들이 가진 힘을 흡수하거나 현재 시점으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지를 전략적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슌은 그의 의견에 동의하며 유가 잘 해내기를 바란다. 그는 유에게 유괴 사건과 그가 혼자 가서 그들을 물리치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다. 오토사카는 이를 거부하며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자신은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비천한 사기꾼이라고 화를 낸다. 그의 몸이 동요하고 붕괴의 힘이 벽을 갈라지게 하지만 슌이 그를 붙잡고 진정시킨다. 그는 그에게 많은 부담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 오토사카는 앉아서 토모리를 생각한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하고 팀에 출발할 준비가 되었다고 알린다. 그들은 그에게 곧 뒤따를 것이라고 확신시킨다. 그는 차에 타고 브로키가 그를 장소로 데려간다. 외국인들이 브로키에게 그의 가족이 있는 아파트 열쇠를 주고
그는 오토사카에게 사과한 후 도망친다. 오토사카는 테러리스트 리더들을 지배하려고 하지만 그들에게 무기가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토모리에 대해 묻고 그들은 그녀가 지하에 있다고 알려준다. 한 소녀가 빠르게 나타나 그의 눈을 베어내어 그의 시간 도약 능력을 제한한다. 그는 그들에게 무너뜨리기 힘을 사용하려 하지만 그들은 지하실에 있는 친구들을 죽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는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 염력을 사용하지만 소녀가 그를 찌른다. 그는 스스로 제어를 잃은 후 공격적으로 건물을 무너뜨린다. 슌과 그의 일행이 도착하고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는다. 그들은 도와주기 위해 뛰어들지만 오토사카가 눈이 잘린 채 반쯤 살아있는 것을 본다. 슌은 시치노에게 그를 안전한 곳에 두라고 요청한다. 메두마리가 슌에게 토모리와 쿠마가미를 찾았다고 알린다. 토모리는 바닥에 죽어누워 있고 쿠마가미는 날카로운 금속에 떨어져서 많은 피를 흘린다. 슌은 그를 찾으며 그의 피를 느낀다. 그는 그를 죽게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끝까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쿠마가미는 그가 붙여준 똥 이름에 대해 놀리며 슌이 그것을 지어냈는지 질문한다. 그는 즉시 죽고 슌은 심하게 울고 있다. 오토사카는 의식을 되찾고 그의 아지타곤이 병원에서 거의 무너질 뻔하며 자신의 경험을 회상한다. 시치노가 그를 시린지로 찌르고 그는 즉시 진정된다. 오토사카는 아프다고 말하고 시치노는 수술한 지 겨우 이틀밖에 되지 않아 아픈 건 정상이라고 말한다. 메도키와 메두마리가 그를 확인하러 도착한다. 그는 토모리에 대해 묻고 메도키는 그녀가 구마가미에게 구출되어 방에서 회복 중이라고 말한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구마가미에 대해 묻지만 그들의 표정이 변한다. 시치노는 화가 나서 그가 혼자 살기 위해 힘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메도키가 그를 가라앉히고 이미 잊어버리라고 지시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힘과 시간 점프 능력에 믿음을 두도록 재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시치노는 안고 메도키는 오토사카를 바라보며 그들이 잘못 가정했다고 설명한다. 테러리스트들이 그들의 능력에 관심이 있다고. 그녀는 테러리스트들도 인질 때문에 그가 붕괴 능력을 사용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양쪽 모두 잘못 계산한 것이다. 오토사카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할지 질문하고 메도키는 메두마리가 테러리스트의 기억을 지웠지만 다른 이들이 여전히 그를 찾으러 올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의 회복에 대해 기뻐하며 그들이 번갈아가며 그를 지켜봐 왔다고 말합니다. 메두마리는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알리며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토사카는 메도키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는 왜 형이 함께하지 않는지 묻고 시치노는 그를 조용히 시키려고 합니다. 메도키는 쿠마가미가 그의 가장 친한 친구라서 그의 상실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유미는 병원에서 오토사카를 방문하고 그의 상태를 보고 슬퍼합니다. 오토사카는 몇 번의 재활치료 후에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그녀에게 알립니다. 그는 시설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묻고 그녀는 모두가 자신에게 잘 대해주지만 형인 슌이 요즘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된다고 대답합니다. 오토사카는 아유미를 잃었을 때를 떠올리며 슌도 쿠마가미를 잃고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면 아유미가 어떻게 느낄지 궁금해한다. 타카조가 병원에 찾아와서 그가 학교에서 좋아했던 오설 카레라이스를 먹여준다. 오토사카는 즐겁게 먹으며 학교에서의 시절을 떠올린다. 그는 토모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자 타카조는 그녀의 부상이 자신의 것보다 심하지 않아서 곧 퇴원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타카조는 그들이 빨리 나아서 학생회에 돌아오길 바란다. 유사도 그를 찾아와 상처를 빨리 낫게 해주는 특제 쿠로베이 크림 스튜를 가져온다. 유사가 그에게 음식을 먹여주고 오토사카는 타카조가 그 자리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 오토사카가 미사를 소환하고 죽는 게 어떤 느낌인지 묻는다. 미사는 자신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말한다. 유사의 몸에 머물고 있지만 유사의 능력이 사라지면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미사는 완전히 죽기 전에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보라고 조언한다.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으니까. 오토사카는 자신도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뒤로 그 느낌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크림 스튜를 다 먹은 걸 알아차리고 미사는 그것이 엄마의 특기였고 유사가 그 요리를 따라 해보려 했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자신의 가족과도 똑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미사는 자신이 그렇게 좋은 딸은 아니었고 그들에게 죽음을 남긴 것이 나쁜 짓이었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그들에게 가끔 찾아가보라고 권하고 미사는 그에게 동의한다. 유사가 의식을 되찾자 오토사카는 부모님의 위치에 대해 묻는다. 유사는 부모님이 나가노현 산속에서 소바 가게를 운영한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곧 방문하라고 강하게 말하며 유사는 매니저와 이야기하겠다고 한다. 오토사카는 목발을 짚고 한쪽 눈은 사라진 상태로 걷는다. 그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한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TV에서 부모님을 방문하며 소바 가게를 영상으로 찍는 유사를 본다.
그녀가 음식을 먹는 동안 미사가 그녀의 몸을 빌려 음식은 특별하지 않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그 맛을 더해준다고 말한다. 유사는 행복하게 눈물을 흘리며 식사에 감사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유사가 미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입은 더럽지만 마음은 매우 순수하다고. 오토사카는 그녀가 나쁜 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토사카는 회복 훈련을 하고 마도키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그의 회복을 축하하며 슌에 대한 부탁을 합니다. 오토사카는 슌을 만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슌도 자신처럼 우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슌은 병원이 안전하니 옥상에 남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는 테러리스트 그룹이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곧 일본에 올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쿠마가미가 사라진 지금 그들에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한다. 오토사카는 방으로 돌아왔을 때 토모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토모리는 자신이 먼저 퇴원해서 찾아왔다고 말한다. 토모리는 오빠가 뭐라고 했는지 묻고 오토사카는 외국인 테러범들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오빠가 더 이상 예전의 오빠가 아니라 껍데기만 남은 존재라고 말한다. 그는 테러범들이 자신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아무도 죽거나 다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인다.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 토모리에게 묻는다. 토모리는 그가 전 세계의 모든 능력을 모으는 것을 제안한다. 토모리는 이 계획이 위험하다고 말하며 그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게 그녀가 능력자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토모리는 그 얘기를 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유미를 구하기 위해 돌아오고 자신도 구하려 했던 걸 보며 그는 예전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지금까지 생각한 것 중 가장 무모한 것이라고 말하며 잊어달라고 부탁한 뒤 자리를 뜨려 한다. 오토사카는 그녀를 멈추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자신이 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그녀를 구하고 싶다고 덧붙이며 그녀를 좋아한다고 고백한다. 토모리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냐고 묻는다. 오토사카는 그녀가 자신을 우울함에서 구해준 그때부터 점점 사랑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토모리는 여전히 그의 말에 놀라며 그런 걸로 자신을 사랑하는 건 충분하지 않다고 부정하려 하지만 오토사카는 단호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 토모리는 마침내 동의하고 그에게 임무에서 돌아와서 커플이 되자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위한 동기로 사용하고 서로 약속을 한다. 토모리는 그에게 자신의 능력을 빼앗아 달라고 요청하며 다시 정상적으로 느끼고 싶다고 한다. 오토사카는 토모리의 힘을 빼앗고 그녀는 자유로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다시 슌을 방문하고 그의 계획을 설명한다. 슌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포기해야 한다고 하지만 오토사카는 자신이 그들 중 가장 강력하고 쿠마가미의 희생이 헛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다. 슌은 화가 나서 외치며 그도 같은 기분이며 쿠마가미가 자신을 구해준 횟수를 세지 못한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토모리의 능력으로 시작했으며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고 말해요. 슌의 얼굴이 환해져요. 그는 다른 팀원들과 만나 상황을 논의해요. 마도키가 어떻게 능력자를 찾을지 묻자 슌은 다른 조직들도 쿠마가미 같은 사람이 팀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능력자를 찾아낼 수 있었을 거라고 답해요. 슌은 오토사카에게 해외로 가라고 하며 일본은 자신들이 맡겠다고 해요. 그는 오토사카가 16살 이미 능력이 사라지기 전에 성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오토사카도 동의해요. 오토사카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타카조가 미사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봐요. 미사는 자신들의 능력 그리고 여동생의 능력까지 가져가라고 촉구해요. 오토사카는 미사의 끝이 그건지 묻고 미사는 이제 화려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하며 작별 인사를 한다. 오토사카는 그들의 힘을 흡수하고 유사가 의식을 되찾는다. 타카조가 그녀에게 언니의 편지를 전한다. 유사는 편지를 읽고 미사가 항상 그들과 함께였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다. 타카조는 오토사카에게 그들이 그부이자 친구로서 함께 모든 것을 겪어왔으니 돌아오라고 촉구한다. 오토사카는 떠날 준비를 하지만 문 밖에서 토모리를 본다. 그녀는 여러 언어로 된 회화집을 주고 그는 음악 플레이어를 돌려준다. 오토사카는 자신이 걱정하고 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내면적으로 말한다. 슌은 오토사카가 도시를 떠날 때 그의 비행을 지켜본다. 오토사카는 싱가포르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회화책을 사용해 사람들과 소통한다. 그는 한 조직의 리더를 추적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차 안에서 기다리며 상대의 정신을 읽는 능력을 빼앗는다. 그는 능력 사용자 탐지자의 이름이 안젤로라는 것을 깨닫고 오토사카는 그를 찾으러 나선다. 그는 거리에서 다른 남자들과 함께 있는 안젤로를 발견하고 그들을 제압한다. 그는 그의 능력을 흡수하고 능력 사용자를 찾는 데 쓰이는 지도를 가져간다. 그는 모든 능력의 위치를 추적하고 일을 시작한다. 싱가포르에서 모든 힘을 흡수한 후
그는 남아프리카 북부를 방문한다. 그는 힘 사용자 그룹에 난입하여 그들의 힘을 빼앗는다. 그는 그들의 지도를 사용하여 이 지역의 다른 힘 사용자 그룹을 탐지한다. 항상 그렇듯이 그는 그들의 모든 힘을 흡수하기 위해 출발한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도시 에집트로. 거기서도 그들의 힘을 빼앗는다. 에집트의 힘 사용자들은 오토사카에 대한 메시지를 받으며 그를 사람들의 힘을 훔치는 외눈의 저승사자라고 부른다. 보내는 이는 그들에게 조심하라고 하며 그를 발견하면 제거하라고 요청한다. 오토사카는 전화로 슌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임무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몇 가지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이 어떻게 그가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지 설명합니다. 슌은 그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하며 그의 힘이 사라지기 전에 남은 시간이 짧다고 말합니다. 오토사카는 아프가니스탄의 산에 도착하고 또 다른 힘 사용자 그룹을 봅니다. 그는 원거리 시각 능력을 사용하여 캠프를 관찰하고 그들이 왜 그런 일을 강요받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이만이 지도에서 힘 사용자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나중에 밤에 캠프에 침입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는 어린 소년을 보고 다른 아이들이 감염된 전파자이며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토사카는 힘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착취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능력이 병이라는 연구원의 말을 기억한다. 그는 병을 증폭시키는 능력을 사용해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드러내게 한 뒤 그것들을 흡수하기로 결심한다.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고 그는 모두의 능력을 흡수한다. 오토사카는 인도 동부를 방문했을 때 무장한 남자들에게 총을 맞는다. 하지만 그는 능력을 사용해 공격을 막고 되돌려 주었으나 점점 약해진다. 그는 페루의 시골 지역에서 마범으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 능력을 가진 소녀를 발견한다. 그는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쓰든 상관없이 그것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의 능력을 빼앗고 가는 길에 거울을 보며 치유 능력으로 자신의 눈을 치료하고 시간 이동을 해서 쿠마가미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거울을 깨뜨린다. 그는 자연의 법칙을 더 이상 구부리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의 임무는 그런 힘들을 세상에서 제거하는 것이므로 그에 집중해야 한다. 쿠바의 한 호텔에서 그의 전화가 울리지만 그는 전화를 향해 짜증을 내며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고 결국 과도하게 흥분하여 건물을 무너뜨린다. 행인이 그가 괜찮은지 확인하려 하지만 오토사카는 화를 내며 그가 적인지 물어본다. 그는 큰 돌로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스스로를 억제하며 아무도 죽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서부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하고 매우 약해진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다. 그는 다음날 지역을 청소해야 하므로 가끔은 잠을 자고 약을 좀 먹어야 한다고 말한다. 오토사카는 다음날 아침 뉴스에서 대규모 파괴를 보고 깜짝 놀란다. 그는 벌떡 일어나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질문한다. 그는 기억하려고 애쓰지만 기억이 점점 흐릿해진다는 걸 깨닫는다. 마지막엔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걸 깨닫는다. 오토사카는 남부 이탈리아에 도착하고 몇몇 남자들이 그를 향해 총을 쏜다. 그는 자기가 뭘 했는지 왜 전쟁터에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 그는 그들이 총을 쏘는 걸 막고 토모리가 준 회화책을 꺼낸다. 그녀와 약속한 걸 기억하지만 이제 그녀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는 계속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사람들의 능력을 빼앗는다. 그는 자신을 사신이라 부르며 장난치듯 행동한다. 그는 어떤 사람들의 힘을 흡수한 후 사막을 떠돌며 누가 힘을 흡수하자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묻는다. 그는 피곤하다고 언급하며 누군가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 주기를 원한다. 그는 바닥에 누워 세상을 정복할까 생각한다. 이제 그는 전능해졌으니까. 그는 일어나고 토모리의 문구집이 그의 자켓에서 떨어진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차버리지만 바로 그 순간 그는 그것으로 달려가 왜 차버린 것에 대해 기분이 나쁜지 질문한다. 그는 그것 때문에 울며 왜 우는지 계속해야 한다고 묻는다. 그는 그것을 펜던트처럼 다시 다는 것이다. 그는 여러 나라를 계속 지나치다가 결국 마지막 힘 사용자들이 있는 남부 호주에 도착한다. 그는 모든 사람을 제압하고 마지막 사람을 찾으려 하지만 화살에 맞고 만다. 그는 땅에 납작 엎드리고 사수는 저승사를 잡은 것을 기뻐한다. 갑자기 한 소녀가 나타나 그를 보호하려 한다. 그녀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수를 모욕하지만 사수는 오토사카가 약하지 않으며 그가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저승사라고 말한다. 그녀가 떠나지 않겠다고 하자 그는 그녀를 향해 쏘지만 오토사카가 총알을 제지한다. 그들은 놀란다. 그는 자신이 찾는 마지막 힘이 용기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무모한 용기이다. 그는 그녀의 힘을 흡수하고 그녀에게 떠나라고 한다. 그녀는 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동의한다. 오토사카는 자신이 끝났다고 말하며 집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떠난다. 그는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 궁금해하다가 다시 총에 맞아 쓰러진다. 총잡이가 가까이 다가오지만
갑자기 경찰 헬리콥터가 도착하고 슌이 크게 그를 부른다. 오토사카는 병원 침대에서 토모리와 함께 깨어난다. 그녀는 그가 잘 해냈고 약속을 지켰다고 칭찬한다. 토모리가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에 실망하며 그가 수만 개의 힘을 빼앗았기 때문에 뇌에 무리가 갔을 거라고 말하며 놀라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을 그의 여자친구라고 소개한다. 그녀는 그에게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과한다. 토모리는 상처받지만 오토사카는 그녀를 위로한다. 그녀는 그의 곁에 있는 구문집을 보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설명한다. 오토사카는 그녀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그것이 자신의 매직북처럼 느껴졌고 절대 버리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한다. 토모리는 그가 구문집을 사용해 주어서 그를 집으로 인도해 주었다고 감사한다. 오토사카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그녀가 슬픈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극도로 행복하다고 말하며 거절한다. 슌과 팀은 쿠마가미의 무덤을 방문하고 토모리와 팀, 아유미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기억을 기록한다. 그들은 더 흥미진진한 미래를 희망한다.